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한국 앵커 같은 경우 이제 좀 반등이 하한가를 일단 닫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 뉴스가 엄청 강했죠. 너무나 강한 악재성 뉴스. 엄청 섬뜩하기도 합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500원인데 12원 뭐 지급하고서 이제 뭐 마무리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은 당연히 중장투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엄청 끼는 좋아요. 끼는 좋지만 잡주거든요. 시총이 1000억은커녕 300억. 즉 그냥 세력이 대놓고 해먹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놓고 해먹는 종목에 대해서는 세력이 대놓고 해먹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대놓고 해먹을 법한 그런 자리들, 혹은 세력이 그냥 대놓고 했기 때문에 그냥은 못 죽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데이트레이딩 쪽으로 갖다 접근하는 게 수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오버나잇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요 내용이 왜 어떤 영상이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반등 같은 경우 요 관점에 대한 좀 설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석유 관련주도 결과적으로 일단 저점 이탈하고서 좀 반등이 좀 시원했죠.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이게 좀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이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하한가 들어갔을 때 살짝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섬찟한 부분은 있기는 있었는데, 반등 보시면은 이제 그냥 바로 뭐 본절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서 600원부터 700원 여기까지 좀 반등을 길게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이 하한가를 충분히 닫을 수 있는 그런 악재성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으로 좀 매매를 했나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악재 뉴스에 대해서 뭐 낙주 매매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좀 이제 분명히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제목이 살벌했죠. 이상 급등했던 한국 ANKR 유전 해가지고 연말 잔여금 12원 지급하고 청산. 그래서 이게 뭐 청산된다고 하니까 올해 말에 초기 이렇게 올해 말 조기 청산 돌입, 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패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저게 뭐 청산이든 뭐든 주식시장에서 일단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상장 폐지랑 같은 관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악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악재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21%. 자, 근데 제가 요거는 오늘 하한가를 닫았더라도 좀 이제 반등 나오고, 반등도 좀 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왔다가 결과적으로 왔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거고 좋게 나온 거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 대한 설명이고, 자, 반등이 길게 나올 법한 이유에 대한 관점부터 해가지고 하한가를 뭐 당연히 이제 하한가 닫아가지고 내일 개파락하고 하면은 그것도 조금 피곤할 수는 있죠. 피곤할 수는 있는데 오늘 좀 개인적으로 할만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한가를 좀 닫더라도 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 요거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길게 나올 법한 이유는 사실 다른 건 없어요. 낙폭과대 플러스 최근 강했던 종목, 이 종목은 종목의 끼 두말할 필요가 없죠. 뭐 최근에 계속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갭도 15%, 갭 뜨면은 15%, 뭐 5%, 3% 이런 짜잘짜잘한 갭이 아니에요. 뜨면은 일단 시원시원하게 15%씩 뜨고, 상한가를 세 번이나 가졌던 엄청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반등도 그냥 나오면은 기본 10%씩 움직인, 즉 변동성이 커요. 끼가 좋다는 거죠. 움직일 때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당연히 밀릴 때도 시원시원하게 밀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변동성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종목별로 변동성이 다르고, 그 변동성을 내 매매 접목을 시키는 게 데이 트레이딩에서 좀 필요합니다. 변동성이 낮은 종목은 오히려 잘 안 건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시총에 따라 좀 그 변동성이 차이가 나요. 시총이 무거운 그냥 극단적인 좀 예시를 드리면 삼정 같은 경우, 얘가 30%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작겠죠. 대신에 얘는 장점이 뭘까요? 호가가 탄탄해요. 호가가 탄탄해.
막 5억 10억은 티도 안 나요. 왜? 하루에 거래 대금이 조 단위로 터지기 때문에 호가당 뭐 그냥 몇 억씩 사고 팔고 해도 티가 안 나는 종목입니다.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좀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변동성이 조금 낮지만 호가가 탄탄한 애들은 시장에서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은 비중 베팅을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차라리 좀 변동성이 있는 거 그리고 세력주에서도 호가 탄탄한 애들 나오긴 나오거든요. 시장 주도주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흥구석유예요. 그리고 뭐 1분기 때는 에쿠프로부터 해가지고 뭐 로봇들부터 해가지고 뭐 AI 등등 이런 애들도 그 좀 잘 나가고 할 때는 호가당 뭐 몇 억씩은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묵직한 애들은 호가가 탄탄하다는 장점 그러면 이제 비중 베팅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좀 더뎌지는 거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시총을 보시면은 자 시총이 사실상 우리가 좀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대체적으로는 1000억 단위예요. 1000억에서 조 단위 조금 나가는 애들은 대신에 이제 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조금 기업이 탄탄한 애들이죠. 아니면 진짜 막 대놓고 작업할 때 뭐 그런 게 이제 조를 돌파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 보통 세력주는 1000억에서 한 3000억, 5000억 요 정도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정치 테마 같은 것도 1000억, 2000억짜리에서 쭉쭉쭉 나중에 막 커가고 이런 게 있는데 시총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만큼 얘는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이 앞에서도 종목의 끼를 보여줬어요. 얘는 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가주는구나. 대신에 이제 밀릴 때도 시원시원하게 밀리죠. 변동성이라는 거는 위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는 거는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강하게 밀릴 수도 있는 것도 당연히 공존하는 거예요.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온다. 반대로 급락 이후에 급등, 급반등 이런 종목들의 원리가 당연하게 과하게 매도 나왔으니까 튕겨 오르는 거고 과하게 올랐으니까 밀릴 때도 좀 과하게 밀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당연히 변동성은 같은 흐름을 좀 타고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요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요게 이제 저는 반등이 좀 길게 나올 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낙폭 과대 최근 강했던 종목. 자, 대신에 중요한 건 오늘 재료에 대한 해석인데 요거는 어차피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제가 매매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뭐 꼭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한가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몇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도 테마에서 1, 2등주 하던 종목 즉 강했던 종목이죠.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주도 테마가 아직 시장에서 주도 테마예요. 이 주도 테마가 지금 원유 천연가스가 끝났냐? 아니에요.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뭐가 있었죠? 해치 테마죠. 저 한국 앵커는 원유대 관련주죠. 원유 관련주. 원유 관련주이고 그리고 원유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해치 테마입니다. 해치 테마는 언제 움직인다? 지수가 조금 밀릴 때 말 그대로 해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 오늘은 지수 하락이 좀 있었죠. 보시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1.4% 이렇게 해서 오전부터 좋지가 않았어요. 지수가 좀 지켜줄 법했지만 개파락하고 돌려주나 하다가 쌍바닥 만들고 이런 쌍바닥을 깨면서 하락을 했죠. 돌려주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쭉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해치 테마는 지수 하락을 할 때, 지수 하락할 때 힘이 좀 쏠리고 지금 뭐 시황에도 엮인 게 있죠. 시황상 제로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 뭐죠? 전쟁. 아직 뭐 총 병력 투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뭐 방문 지금 바이든 가가지고 뭐 총리랑 뭐 병원 폭발 좀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 뭐 가자지구 병원 폭격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측에서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뭐 하마스 로켓이 모발된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시황상 제로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전쟁이 아직 마무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바이든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해서 휴전 이야기 나오면 어떡하죠?
근데 요거는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게 있죠. 저는 이게 바이든이 지금 아직까지 휴전 얘기가 안 나왔는데 방문을 하더라도 휴전이 바로 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조금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갑자기 뭐 휴전하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예 가능성을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개인 생각에는 휴전이 적극적으로 바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휴전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조금 구구 성향 좀 급진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격 성향이라고 해야죠. 공격적인.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이번에도 엄청 강경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경하게 어필을 한 상태인데 바로 미국에서 바이든 왔다고 알겠습니다. 네, 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쉽진 않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있을 거고 여론들이 이스라엘 뭐가 됐든 이거 복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최소한 뭐 병력 투입이든 뭐 하마스에 대해서 뭐 공격이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서 뒤에 휴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휴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전이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제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즉 이 생각을 토대로 방문을 하더라도 아직 그냥 죽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수가 일단 오늘 밀려 있어요. 그러면서 장중에 아직은 바이든 방문 안 나왔죠. 저는 장중에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 나오면은 뭐 뉴스에 따라서 좀 틈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방문이 결국에는 시간이 한 4시, 5시 요때쯤 나왔습니다. 장 마감하고서. 그래서 장중에는 아직 바이든이 이스라엘 방문이 안 나왔었어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해석인데 이게 엄청 좀 자극적인 제목이에요. 사실 엄청 무서워요. 연말 잔여금 12원 지급하고 청산, 조기 청산에 돌입한대. 조기 청산에 들어간다 그러고 뭐 투자자들에게 뭐 지급 완료 계획이다. 그리고 거기에 펀드 기준가는 12원에 불과한데 개인 투자자가 몰리면서 가치의 60배에 이르는 60배 뻥튀기 됐대요. 60배. 60배나. 이 부분. 그리고서 이런 것들 뭐 7월 앵커유전 지분 80%를 뭐 4,700만 달러의 처분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저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최근에도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펀드 청산되면 일정 기간 거쳐서 폐지 절차 밟는다. 판매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인 만큼 펀드가 청산하면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결국엔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요 뉴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아직은 텀이 있다는 거죠. 텀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기 올해 말이잖아요. 올해 말 12월 올해 말 조기 청산 이후 상장 폐지 절차. 즉 이게 올해 말이라고 하면 엄청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월이니까 2달밖에 안 남았어. 와, 이거 2달 후에 상장 폐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섭죠.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은 아직은 2달 정도 세력이 더 해먹을 수도 있겠네. 올해 말이라고 하니까 못을 박아놨잖아요. 아직은 텀이 있어. 텀이 있는데 그 와중에 재료가 살아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력의 입장에서 신나게 해먹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이거 세력이 신나게 해먹는 주도 테마는 그냥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장 폐지가 지금 당장 뭐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이 갈릴 수도 있는데 상장 폐지 절차 자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정리매매. 정리매매는 진짜 홀짝이거든요. 진짜 홀짝이에요. 근데 정리매매 관련 주들 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리매매라는 게 보면은 저는 매매는 안 하거든요. 당연히 말이 안 돼요. 정리매매 막 100원, 200원이 나온 게 뭐 갑자기 뭐 하루 만에 퍼센테이지 막 해가지고 2배, 10배, 5배 막 이렇게 뛰는 것 종목들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다 보면은 정리매매 한다고 하는 종목들은 이제 상패 들어가는 순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매매에서 2배, 3배씩 뛰는데 이거 아직 텀이 있죠. 아직 텀이 있어요. 그리고 세력이 신나게 해먹는 종목 플러스 내가 세력이라는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이랑 항상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세력이고 내가 신나게 컨트롤 해먹던 종목인데 악재로 밀렸어요.
악재로 밀렸어. 자, 여기서 악재가 정말 강하죠. 강해 보여요. 제 눈에도 이거는 악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20% 하락한 건데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악재가 정말 강해 보이니까 20% 밀렸는데 뒤집어 말하면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저 악재 뉴스에도 하한가를 점화를 안 가? 저는 오늘 저 뉴스로 하한가 가면은 내일 개파락에서 살려고 했거든요. 점화를 갔으면은. 근데 저 정도 뉴스 뭐 12원에다가 상장 폐지라는 막 악재성 단어들 자극적인 것들 개인들이 겁먹을 만한 악재 뉴스들을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저 정도 악재 공포에도 점화를 안 가? 저는 이게 좀 컸어요. 이런 뉴스에 뭐 12원에다가 최근 안 그래도 급등을 하고 여기서 이제 팍 하고 밀리는 와중인데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점화를 안 가. 저 뉴스로 12원 얘기가 나오고 조기 청산한다 그러고 상장 폐지 나온다 그러고 그게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요번 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상함을 좀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저 정도 강한 뉴스 악재인데 저 정도 뉴스면은 누가 봐도 이거 매매 안 하신 분들은 뭐 틀렸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딱 이 정도 뉴스 드는 생각이 뭐죠? 저 뉴스 플러스 아침에 막 20% 30% 떨고 개파락을 하면은 개인들 무슨 생각할까요? 저거는 하한가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장전에 개파락 20% 그러면 최소한 뉴스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얘 왜 하한가 가려고 그러지? 하고 반대로 장전 막 10% 20% 뜨면은 얘는 왜 갭이 뜨지? 하고 찾아보는 것처럼 하한가 막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찾아봐요. 사람들이.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뉴스 아직 못 보시거나 안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막 장전에 전날 시간에 하한가인데 장전에 막 매수하는 그런 종목도 가끔 나오잖아요. 있긴 있는데 정말 극소수고 당연히 장전이 이렇게 크게 밀리면 이거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뉴스 봤더니 와 이런 약재가 있구나. 그러면 매수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손이 안 가겠죠. 손이 안 가요. 그런데 그 정도 매수는 없어. 저 종목은 저런 정도의 악재 뉴스로 밀리면은 매수가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연히 매수하려는 매수하려다가도 매수 취소를 해요. 근데 저 뉴스를 보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와씨 이거 상패 들어간다고? 이거 괜히 오버나이트 했네? 시장가로 팔려고 하겠죠. 이거 안 팔면은 12원에 팔 수도 있어. 지금 팔아야 돼. 하한가에 팔려라 하면서 시장가 매도. 그러니까 아침에 개파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미친 듯이 쌓였으면은 사실 저 정도 악재 뉴스면은 점화 가야 되지 않나? 악재가 정말 강해 보이는데 점화로 시작을 안 해요. 점화로 시작을 안 해. 그리고 여기서 버팅겨요. 요거 변동성도 있었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팍 하고 다시 땡겨 올려요. 와 여기서 네가 오늘 일단은 그냥 죽을 생각 없구나. 저 정도의 뉴스인데 점화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아직 재료도 살아있기는 하고 마침 오늘 지수도 밀리고 얘가 밀리면서 석유주들이 다 마이너스 20%막 15% 따라와. 그러면은 조금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네 개파락도 안 하고 얘 오늘 20% 밀리는데 얘 최근에 대장이었잖아요. 테마에서 손가락에 뽑혔습니다. 한국이랑 흥구석유 둘이 1등주 2등주 했어요. 그랬는데 흥구는 개파락을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따로 노는데 같이 있던 테마도 버텨주네. 생각보다 뒤에 밀리긴 했지만 얘 같은 종목에서 하한가 나오거나 20% 밀리면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5%든 10%든. 근데 개파락은커녕 쟤네는 보합에서 양봉으로 살짝 시작을 해. 이런 걸 통해서 하한가를 닫더라도 아직 세력이 계속 대놓고 해먹던 테마에서 그냥은 못 죽을 확률. 그리고 지수가 오늘 밀리던 거. 그리고 요 시황상 아직 재료 요것도 살아있어. 만약에 방문해서 휴전 이야기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휴전이 바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저 정도 악재 뉴스인데 오히려 점화를 못 닫는 것들이
아, 세력이 이거 아직 그냥 보낼 생각은 없구나.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한가에서 풀릴 때도 길게 볼 수 있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왜? 세력이 이거 그냥 아직 그냥 바로 놔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막 여기서 막 2, 3% 풀고 막 이것보다 가더라도 더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제 매수 여기서부터 좀 그래도 하한가 들어갈 때는 사실 살짝 그래도 흥구석유 막 이거 보면서 얘네가 아직 안 죽네, 죽진 않네,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위안 삼기는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살짝 조금 설레기는 했어요, 심장이. 이거 내일 또 개파락하면 좀 피곤해지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까지는 오늘 장중에 풀리면서 시세 주는 거, 그리고 시세 줄 때는 좀 길게 볼 수 있겠구나, 요거 두 개였거든요. 방금 설명드렸던 이유를 통해서 하한가를 닫더라도 얘네가 지금 대장주였었기 때문에, 제가 대장주였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이렇게 밀리면은 나머지 애들 20% 15% 이상은 가져야 돼요. 근데 일단 동떨어졌어. 그러면 같은 테마에 있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것도 제한테는 호재, 그리고 종목기가 워낙 좋았고 세력이 대놓고 해먹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재료도 텀이 있어. 2달. 시황상 재료 지수 좀 밀리고 하면은 받쳐줄 수 있고, 오늘 지수도 밀렸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오늘 하한가를 닫더라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원유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관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얘를 좀 재료 관점에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뭐 사실 매매 안 하는 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잡주이고 요거는 분명히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은 엄청 피곤할 종목이죠. 리스크가 워낙 잡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버나이트를 할 거면은 하더라도 물리더라도 시장에서 주도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앵커 얘는 주도주라고 설명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대장주이지만 주도주는 분명히 얘가 최근에 상한가도 많고 해서 얘가 등락률은 더 셌는데 주도주는 흥구석유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 일단 흥구석유가 우선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왜? 얘는 날마다 4천억, 5천억, 3천억씩 지금 탄탄하게 터지고 신고가잖아요. 엄청 강했단 말이에요. 등락률은 얘가 더 강했지만 상한가 막 3번 보여주고, 하지만 얘도 상승률 오히려 단기 상승만 하면 얘도 세죠. 안 밀려요. 대금 단단하고 호가 단단하고 이런 종목은 그냥 못 죽어. 특히 뭐 시총도 완전 잡주랑 조금 거리 있기 때문에, 물론 얘도 밑에 있을 때는 잡주였어요. 1000억 뭐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도주는 흥구석유였죠. 주도 테마에서 대장주 누구냐 하면은 흥구랑 한국이랑 좀 고민할 수 있어요. 상한가가 얘는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대장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주도주는 흥구. 얘가 돈 많으신 분들은 매매하기에는 얘를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얘는 하더라도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 잡주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잡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잡주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건 리스크입니다. 회사 시총이 너무 낮으면은 뭐 재무가 안 좋거나 뭔가 변수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뭐 갑자기 실적 그런 재무를 통해서 뭐 유증이라던가, 그리고 얘는 이제 그쪽이랑은 조금 번해지만 얘는 이게 어떻게 뭐 100원짜리 이런 종목이 1000원 막 10배 20배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만큼 강하게 세력들이 해먹기는 했는데, 해먹으면 해먹을수록 사굴처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굴도 우리고 우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단물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여하튼 사굴 국물, 그게 맛이 약해지겠죠. 얘도 세력이 해먹을 만큼 미친듯이 해먹었어요. 대신에 오늘 악재를 통해서 밀렸는데 그냥 죽을 것이냐, 딱 그냥 관점이 그거죠. 최근에 그래도 돈이 좀 들어왔었고 돈이 좀 움직였었고 세력이 대놓고 하는 종목인데, 이런 개파락이 하한가로 시작하지도 않고 개파락 폭은 커요. 악재가 워낙 강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오전에 분봉 이런 걸 보면서 뭐 이상하네, 오늘 그냥 죽을 생각 없네. 저도 요거 시가는 바로 사진 않았거든요. 조금 움직임을 보다가 샀어요. 아침에 일단 개파락하고 뉴스가 워낙 강하니까. 근데 점화를 안 가길래 갸우뚱하다가 이거 이상한데 점화를 안 가, 저 뉴스로. 그리고 최근에 뭐 강했던 거는 두말할 필요 없기 때문에 최근 시장 매매하셨던 분들은 다 보긴 봤겠죠, 이 종목을. 그런 거를 토대로, 그리고 석유 요쪽이 뭐가 됐든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죽을 거야. 그냥은 못 죽어. 진짜 극적으로 갑자기 바이든 방문 장중에서
바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오늘 안에 휴전 테이블 마련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닌 한. 그리고 뭐 방문도 안 했고 지수도 밀리고 지수 밀리는 게 해치 테마한테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관점이긴 한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할 때 뭔가 그냥 딱 차트에만 꽂혀서 재료에만 꽂혀서 물론 악재 뉴스로 내려온 거는 아직 조금 초보분들한테는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낙주 매매라는 게 악재로 보통 밀리고 뭐 뉴스가 없이 하락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지수가 뭐 갑자기 밀려가지고 투매 나올 때 좋은 종목들 사는 거. 근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악재로 밀리는 건 그 악재랑 차트를 좀 주가 최근에 움직임 분봉해서 그런 디테일한 액션들 그걸 통해서 좀 해석도 실시간으로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손절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으로 반등이 좀 나올 법하지 않나. 그리고 나올 때 조금 길게 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거 하한가 갔다가 풀리면 사실 그냥 바로 뭐 본전에서 정리하거나 그러고 싶겠죠. 하지만 조금은 더 길게 봤던 것들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이 전 영상에서 보고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 관점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절대적으로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했고 항상 다양한 관점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게 승률 자체를 확률을 조금은 더 높여주는 길이지 않나. 자, 오늘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